안녕하세요. 7월 15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입안이 다 헐어서 발음이 조금 정상적이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제 시장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장 마감 때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했죠. 0.73% 상승했습니다만 장중 한때 하락폭이 좀 심화됐었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전 개장하면서 삼성전자가 장중 고점 대비 오전에 마이너스 8%까지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장중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또 장 끝날 때 오후 됐을 때 삼성전자가 장중 저가 대비 한 7% 정도 올라갔고, 하이닉스가 장중 저가 대비 13% 정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두 종목이 압도적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두 종목이 장중에 어디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들처럼 장중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그리고 전체 시장 거래에서 차지하는 거래대금의 비중이 거의 한 70% 정도 두 종목이 집중되고, 그리고 뭐 두 종목과 관련된 ETF들 있잖아요. 인버스, 그다음 레버리지 두 배짜리 ETF에 집중되는 이런 어떤 형태의 흐름들이 나머지 종목들을 거의 시장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듯한 그런 양상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극악한 상황이었던 점은 뭐냐면,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어서 월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적절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종목들이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매력이 큰 상태잖아요. 가격적인 매력으로 인해서 자생적인 모멘텀이 발생하고 굉장히 강한 반전이 시작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분형 종목들 중에서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 이상씩 급등하는 종목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월요일 오전에 뭐 거래되는 종목들 중에서 상승 종목 수의 비중이 70% 이상 형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얻어맞기 시작하면서 급락을 해버렸죠.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10% 빠지고 하이닉스가 15% 빠져버리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반 하락을 하다가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희망을 먹고 사는 것이죠.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게 주식시장이고, 뭔가 기대감을 갖춰야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매수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좋아야지 들어가는 거지, 좋지 않은데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월요일날 그게 탁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기대감 자체가 완전히 상실된 거죠. 소멸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가격적으로 뭐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래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국내 기관들, 정권회사의 프로그램 매매,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매매에 유입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의 거래가 그다지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들. 거래는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몰려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장이 아웃된 거예요, 이거는. 지수는 어제 코스피 지수 0.73%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9잖아요. 어제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3%까지 빠지고, 나머지 그룹들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빠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히스토리를 만약에 추적을 한다, 역으로. 그러면 2026년 7월 14일 데이터를 찾아내면 코스피 지수 플러스 0.7,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1.9, 별거 없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표시도 안 되고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제 장중의 시장 흐름은 그 투매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환경 하에서 투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무기력하게 흘러내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일만의 기대감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이 결국 어디서 발생된 부분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인 거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뭔가 죄가 있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돈을 잘 벌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버는 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리레이팅이 되는 게 매우 정상적인 거죠. 이게 좀 놔두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물 들어올 때 노젓 짜고 막 정권사 운용사에서 각종 ETF들을 막 미친 듯이 설정하고 출시를 했잖아요. 단일 종목
ETF에 지금 들어간 돈이 10조가 넘는데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장중에 변동성 큰 종목들 매매하지 변동성이 없는 종목들 매매 안 하잖아요.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찰나의 그 시세 차익 그걸 따먹기 위해서 매매를 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투자의 관점은 그게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매매의 관점, 특히 장중 매매가 얼마나 활발합니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극초 단타를 하는 헤지펀드들도 수없이 많이 상존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어떤 시장이 됐나요? 그동안 미국 시장을 막 쫓아가서 그냥 몸 발치해서 우리는 언제 저런 거래대금을 보여주나? 예전에 테슬라 한 종목이 하루 거래대금 50조씩 할 때, 우리 시장 전체, 양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하루 10조밖에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시장 볼륨 자체가 굉장히 확대됐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금들이 들어와서 사고 팔고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하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게 파생상품들이죠. 그 파생상품의 역풍이 지금 시장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지금은 뭐 경기 어제 미국에서 CPI 지수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없고 그리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또다시 높아지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4% 이상 올랐고 이제 거래 3일째 된 SK 하이닉스가 어제 27% 올랐습니다. 급등했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아침부터 붙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환경이 좋은데 경기 반영이 되느냐?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기업 내용이 반영이 되느냐? 반영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개별 뭐 뉴스들이 반응되느냐? 반응 안 돼요. 왜? 반응해서 주가 올라오면 그걸 보고 아 이제 뭔가가 있구나 하고 주식을 사러 들어가야지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사러 들어오면 바로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고개만 들면 그냥 팔기 바빠요. 그러니까 아무런 요소, 경기, 기업, 실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은 전혀 반영 안 돼요. 오로지 뭐 온전히 수급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1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500조, 1,300조죠.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7,000조를 넘어서다가 지금 현재 5,000조까지. 이게 1위부터 100위까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247조. 근데 전반적으로 거래는 어떠느냐? 거래는 별로 안 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3% 이상 상승했는데 사실은 거의 뭐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시장 형태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율신경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신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당국의 개입입니다. 일정 수준의 개입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축구 경기할 때 축구 선수들이 서로 룰을 지키고 게임을 하잖아요. 원래 룰을 다 지키고 하는 거죠. 모든 스포츠는 선수 스스로가 룰을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이 있는 이유는 그래도 그 룰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봐 심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을 누가 사슬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나라에서. 그러면 비정상적인 어떤 형태의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부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이 상태로 그냥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시장으로 가버리잖아요. 어제 시황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이럴 바에 주식시장에 상장 종목을 왜 상장시킵니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만 딱 갖다 놓고 자 매일같이 바카라 해라 그냥 홀짝 인버스 레버러지 둘 중에 하나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가위바위보 홀짝 해가지고 지금은 상방이네 지금 하방이네 이것만 하면 되죠. 그럼 그랬더니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슨 죄인가요? 돈을 저렇게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삼성 SK가 정부와 힘을 합쳐서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진짜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제가 10몇 년 전부터 떠들었던 얘기입니다. 10몇 년 전부터 전제 조건이죠. 남북한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50년 내에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이제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낙후된 시장이 아니라 선진 시장으로 가는 거고, 물론 미국 시장도 뭐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주식, 지금 현재 시장처럼 온전히 두 종목만 집중되고 나머지는 거의 주식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이런 상황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양시장의 형태를 보면 이 파란색은 코스닥이고요. 빨간색은 거래소입니다. 코스피 시장. 시장의 거래대금의 비중이에요. 거래대금 비중. 지난 2016년부터인데 15년부터 봐도 이 정도로 이렇게 극대화됐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장중에도 올려드렸는데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펼쳐지면서 발생했던 금융위기 때 우리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가 총 몇 번 발동됐냐면 25번 발동됐어요. 25번. 올해 2026년 들어서 올해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몇 번 발동됐냐? 36번 발동됐습니다. 36번. 특히 코스닥은 작아요. 서킷 브레이크도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고. 왜 그러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코스피는 변동성이 좀 낮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막 소위 뭐 미친 게 ner뛰듯이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시장이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코스닥은 더 조용하고 코스피가 난리도 아닌 그냥 미친이 ner뛰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된 이유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데 두 종목의 변동성이 극대화되어 버리니까 지수 자체가 그냥 개별 종목처럼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뭘 봅니까? 장중에 지수를 보죠. 지수가 기본 인덱스잖아요. 지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덱스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패시브 자금들이 시장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시장이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니까 시장 나머지 종목들 그냥 아웃되어 버리는 거죠. 지금 사실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IMF 때랑 지난 2020년 코로나 때랑 거의 분위기가 비슷해요. 지수 움직이는 거 볼까요? 자, 여기가 2020년도예요. 2020년 코로나 발생했을 당시에. 코스닥이 훨씬 변동성이 크고 코스닥은 코스피는 좀 작죠. 빨간색 코스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물론 절대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변동폭이 확대되는 건 당연하지만 변동률로 놓고 보더라도 지난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대다수 종목들, 제가 어제 장중에도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올해 뭐 각 종목들 고점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날짜는 다 다른데 그 안에서 한번 볼까요? 평균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하락률 몇 프로 정도 나오는가 봤더니 평균 50%가 넘어요. 지금 이게 올해 기록한 종목들이에요. 고가 대비해서 현재 어제까지 하락률이에요. 지금 여기에 표본이 800개 정도 되거든요. 800개 정도, 877개 정도 되는데 900개 넘네요. 900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서 평균이 50% 이상이니까 대다수 종목들은 거의 뭐 소위 말해서 아웃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이 아웃된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식을 팔아 말아 고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 고민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민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극단적인 수급 상황이 사실 지난주에 좀 완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완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월요일날 그게 완전히 꺾여버렸죠. 다시 좀 자리 잡아서 정신 차리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리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 걸로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왜? 신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신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그나마 반대 매매는 좀 줄어들었는데 오늘 아침 반대 매매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근데 어제도 그랬고 지금 장의 특징이 뭐냐면 반대 매매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반대 매매 물량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 상태를 이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다 반대 매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반대 매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장 끝나는 거예요. 주식시장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코스피 지수 몇 포인트 이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체감 지수는 코스피 지수 제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하에 놓여 있는데 결국은 해소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 구간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결국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과실들은 그대로 다 가져가게 되죠. 근데 그까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저도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 입안이 다 얼었어요.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도 못 마시겠어요. 입안이 다 얼어가지고. 여기 입술은 다 부르트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금 무서운데 팔아 마라. 이 생각 자체를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 지난주에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삼성전자 사 마라. 고민할 필요 없다. 하지 말라고.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빠지고 이제 회복되는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계속 억눌려요. 누구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누가 다 샀습니까? 개인들이 다 샀잖아요. 그 개인들의 매물로 인해서 계속 억눌리게 된다고. 억눌릴 때 시세 탄력들을 더 강화시키려면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미친 듯이 사줘야 되는데 개인들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진 않죠. 다행히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환율이죠. 환율. 그나마 원달러 환율이 어제 처음으로 1490원이 깨졌습니다. 종가상으로. 어제 NDF에서 1488원인데 1500원 깨지고 밑에서 자리 잡으면 1400원 초반까지 빨리 갈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그동안 매도 일변도에서 환율이 내려와주면서 매수를 하겠죠. 그럼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는 것을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다 소화해 갈 거라고. 소화해 가는데 그걸 막 공격적으로 미친 듯이 치고 올리면서 받아가지 않아요. 사가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어도 막 나올 거니까. 그렇게 가져갔는데 어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인들이 팔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면 두 종목의 시세가 좀 주춤할 것이고 그때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리바운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겨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견디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극단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이건 시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주식시장입니까, 지금? 그런데 이 시간을 이겨내면 결국은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걸 시간을 내 걸로 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웃인 거지. 그냥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맨날 욕하고. 자, 아무튼 진짜 어려운 시간입니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지난 코로나 2020년 3월 달보다 더 힘든 시장 같아요, 지금. 아무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